안녕하세요. 저는 검소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한 번 산 건 최대한 오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모님의 철칙이세요. 무슨 물건이든 쉽게 쓰여지고 쉽게 버려져 쓰레기가 하늘처럼 쌓이는 요즘, 저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고 오래 사용하는 소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습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전부터 용돈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돕거나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용돈을 주시곤 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돈을 쓸 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짠돌이는 맞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니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시고 어머님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환경 자체만 보면 여유가 있는 집이지만 돈에 엄격하신 분들인지라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교 등록금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그 외의 용돈은 네가 직접 벌어서 써라. 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을 좀 더 잘 불리고 효율적으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토익 공부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주구장창 가서 주식 펀드 관련 공부를 했으니 좀 유별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제 취미나 관심사가 돈이었으니까요. 아무 곳에나 섣불리 투자하지 않고 그 기업의 운용 포트폴리오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따지며 조금씩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으면 다시 재투자를 하는 식으로 투자 및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저는 졸업할 때쯤 꽤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금속공예라는 제 전공을 살려 졸업 전부터 좀 독특한 커스텀 액세서리를 주문 제작해서 파는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취업해서 하는 직장 생활보다 제 스스로 대표가 되고 싶었거든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가격대가 좀 있었지만 확고한 고객층이 있는 편이라 매출은 꾸준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운영했지만 졸업 후에는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도 3명 정도 구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매출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제 이런 성향을 아는 주변 친구들은 저한테 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똑순이면 뭐합니까? 정작 남자 보는 눈은 형편없는데요. 연애를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대학교 때 만난 선배는 저한테 접근해 주식 정보만 엄청 빼갔고 쇼핑몰 운영할 때 만난 남자는 틈만 나면 저보고 돈 많지 않냐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다음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제 사업 얘기나 자산에 관한 얘기는 일체 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으로 다니던 수영장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윤종찬이고 회사원이었어요. 인물도 멀끔했고 어깨도 넓고 몸도 좋았습니다. 저랑 같은 강습반이었는데 초반에는 서로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다가 강습 시간에 서로 간간히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러다 점차 친해져 강습 후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죠. 종찬 씨는 친화력도 좋고 좀 능글맞은 성격이었어요. 약간의 허세도 있고 자기 일이나 능력도 좀 부풀려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딱 속빈 강정 스타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종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죠. 저보고 무슨 일 하느냐고 해서 그냥 액세서리 쇼핑몰 다닌다고 했어요. 제가 대표라고 하면 또 이전 남자들처럼 저희 쇼핑몰 매출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그냥 대충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나는 동안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뭐 먹으러 가면 자기가 무조건 돈 다 내고요. 제가 내려고 하면 무조건 막으면서 아, 여자가 내는 거 아니야. 자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낼게. 그러면서 자기가 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전 남자들, 제가 쇼핑몰 대표라고 하면 네가 돈 잘 버니 네가 내라는 소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차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며 어디 갈 때는 꼭 자기 차를 이용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차는 국산 승용차였는데 종종 아, 나도 벤츠 사고 싶다 그런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종찬 씨는 약간의 허세 부리는 건 있었지만 재밌기도 하고 남자다운 면도 있어서 저는 미래까지 생각하며 종찬 씨를 만났어요. 종찬 씨도 종종 결혼 후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종찬 씨가 몹시 어두운 얼굴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무슨 일 있어? 우리 엄마 암이래. 말기. 종찬 씨는 비통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심각한 상태라 바로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동안 어떻게 버티신 거냐고 했대요. 종찬 씨는 자기가 엄마에게 너무 무신경했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을 뵈었어요. 어머님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얼굴도 까맣고 내내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종찬 씨 마음은 어떨까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슬퍼하는 남친을 지켜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은 엄마가 새벽에 돌아가셨다며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저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친은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두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같이 울었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동안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술도 많이 마시고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사도 다니면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낼 때였어요. 주말에 보기로 해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벤츠를 타고 온 거예요. 자기 차라면서요. 갑자기 이 차가 자기 차라고? 어, 어때? 아니, 차는 좋지.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종찬 씨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종찬 씨가 차를 산 그 돈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의 암 보험비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앞으로 해놓은 보험의 진단비며 보험비 모두 다 종찬 씨 가지라고 했대요. 수혜자가 종찬 씨니 다 받은 건 알겠는데 그 돈으로 벤츠를 샀다고 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비싼 외제차를 샀다니요. 어머니가 주신 보험금 알아서 쓰는 거긴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종찬 씨는 너무 기뻐하며 차를 자랑했어요. 그 전부터 노래를 부르며 갖고 싶어 했던 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차 사고도 보험금이 남아있다면서 돈에 여유가 있으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그 후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고급 외제차를 타기 시작한 후부터 종찬 씨는 좀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비싼 차 탄다고 일반적인 다른 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운전하고 가다 어떤 차가 끼어들면 아이, 저딴 싸구려 차 끌고 다니면서 어디서 끼어들어? 그런 소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차랑 자기 차를 비교하면서 역시 내 차가 최고네. 저런 국산 차는 저도 안 탄다.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타고 다니는 오래된 경차도 욕하더라고요. 장난감 같은 경차 타고 다니면 쪽팔린다고 웬만하면 할부로라도 좀 멀쩡한 차로 바꾸래요. 잘만 타고 다니는 제 차 욕하니까 좀 어이없더라고요. 솔직히 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종찬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살 수 있는 능력 됩니다. 할부 없이요. 하지만 제 경차 멀쩡하기만 하고 잘만 굴러가는데 뭐하러 새 차로 바꾸나요? 게다가 기름값도 덜 나가고 경차 혜택도 많은데요. 차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정도로 허세 부릴 만한 건수가 없어서 참았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 알던 종찬 씨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고도 남는 보험금 가지고도 허세를 엄청 부리더라고요. 갑자기 부자라도 됐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돈, 결국 어머님의 사망 보험금이잖아요.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인데 그걸로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다니니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허세 부릴 만큼의 많은 돈도 아니었고요. 월급만 받으면 쓰기 바빴던 종찬 씨에겐 남아있는 보험금 정도면 아주 거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앞뒤 없이 펑펑 쓰고 다니면 금방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저도 조금씩 남자친구에 대한 정이 떨어졌는데 남자친구 역시 그 즈음에 저를 대하는 행동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옷 하나를 사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사서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그걸 보고 옷 좀 사 입으라며 그 정도 돈도 없냐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긴 생머리인데 갑자기 저더러 머리 좀 하고 다니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긴 생머리로 치렁치렁 다니는 거 없어 보인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는 긴 생머리가 너무 예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없어 보인답니다. 게다가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에코백이 바닥이 조금 해졌거든요.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준 건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들고 다녀요. 그런데 하루는 제 가방을 빤히 보더니 그래요. 그 거렁뱅이 같은 가방은 언제 버릴 거야? 저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직접 디자인해서 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방인데 좀 해줬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거렁뱅이? 말 다 했어? 그렇잖아. 솔직히 여태껏 참았는데 그거 진짜 볼품 없어 보여. 좀 버리면 안 돼? 내가 까짓것 하나 사줄게. 비싼 명품으로다가. 내가 돈이 없어서 새 가방 안 사는 것 같아? 아니었어? 나는 맨날 거지 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길래 그런 줄 알았지. 뭐라고? 남친은 완전 비아냥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싸우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 참았던 말을 했죠. 자기 요새 진짜 허세 심한 거 알아? 허세? 내가 무슨 허세를 부린다는 거야? 솔직히 자기 버는 월급에 그 차가 감당이 돼? 그 차 유지비가 얼만데 기름도 엄청 먹고. 아, 또 구질구질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무슨 똥 씹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말했습니다. 구질구질? 그래. 차라리 이렇게 말 나왔으니 얘기 좀 하자. 나 요새 너한테 진짜 정 떨어질라 그래. 궁상도 정도껏 떨어야지. 다 떨어진 거지 같은 가방에 뭐 옷은 맨날 같은 것만 입고 왜 그러고 사냐? 네 또래 여자들 얼마나 잘 꾸미고 화려하게 잘 다니는 줄 알아? 너는 액세서리 쇼핑몰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냐? 그러면 너처럼 분수에도 안 맞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갑자기 돈 생겼다고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좋은 거야? 멋있는 거고? 톡 까놓고 말해서 그런 게 다 허영이고 허세라는 거야.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아이씨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분수에도 안 맞아? 누구더러 분수에 안 맞대? 내가 끌고 다닐만 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차가 내 분수에 맞는 거고
너는 네 똥차가 네 분수에 맞는 거고. 야, 됐다. 그만하자. 나 너랑 못 만나겠다. 너랑 있으면 나까지 구질구질해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그래 헤어져. 너 허세 부리고 허영 부리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그래 헤어지자. 솔직히 진작에 너랑 헤어지고 싶었다. 네 그 거지 같은 가방 갖다 버리고 싶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 앞으로 연애하고 싶으면 제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마라. 남자들 그런 거 딱 질색해. 그럼 나도 충고할게. 너도 앞으로 연애하고 싶으면 그 허세랑 허영 좀 버려라. 여자들이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쥐뿔도 없는 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똥? 너 말 다 했냐? 이 거지 같은 게. 야, 거지 같은 가방 들고 꺼져. 내가 옷 좀 사 입으라고 돈 좀 주리? 유치하게 막말을 해대는데 아주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엄마 사망 보험금으로 허세 부리고 다니는 골빈놈. 저도 더 이상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 만났으니 남자친구가 헤어지면 많이 슬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SNS에 들어갔는데 종찬 씨가 목록에 뜨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종찬 씨가 올린 사진이 웨딩 촬영 사진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기분으로 종찬 씨의 SNS로 들어갔어요. 저랑 헤어지고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요. 종찬 씨의 SNS에는 웬 여자랑 결혼한다고 웨딩 촬영 사진도 여러 개 올려놓고 몇 월 며칠 결혼식도 올린다고 청첩장 내용도 올려놨더라고요. 결혼식은 1달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듯 머리가 띵했어요. 이건 분명 저랑 만나면서 이 여자와도 만난 거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타다가 저랑은 정리하고 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였죠. 솔직히 헤어지고 나서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양다리를 당했다는 사실은 너무 괘씸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자기 SNS에 제 사진이나 커플 사진 같은 건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맨날 풍경 사진이나 커피 사진만 올리고요. 그래서 그냥 취향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를 하고 있으니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대방 여자 사진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진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더라고요. 서로 정 떨어져서 헤어질 순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양다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보란듯이 웨딩 촬영 사진까지 올려놓고요. 저는 댓글에 있는 상대방 여자 SNS도 들어갔습니다. 성형을 많이 한 화려한 외모에 명품 가방 들고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딱 종찬 씨가 원하는 돈 잘 쓰고 화려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배신감에 씩씩거렸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 정리가 된 저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알고 보니 양다리였다는 걸 알아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저 쓰레기만 만나는 내 남자 취향을 생각하며 앞으로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은 더더욱 하지 말자 결심했을 뿐이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카톡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받고는 이게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나한테 왜 보내는데? 봤어? 나 곧 결혼해. 너도 알고 있으라고. 네가 결혼하던지 말던지 나한테 이런 걸 왜 보내냐고. 네가 나한테 뭐 여자 만나려면 허세나 허영 버려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개소리 했지? 근데 어쩌냐? 너 아니라도 나 좋다는 여자 많아. 놀고 있네. 너 양다리 걸친 거지? 왜 그러고 사니? 양다리까진 아니야. 환승 정도로 해두자. 환승 같은 소리 하네. 그러면 끽해야 2~3달인데 2~3달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해? 서로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랑은 1년이 지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는데 이 여자랑은 빨리 결혼하고 싶더라?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이런 놈이랑 헤어진 게 정말 잘한 거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놈이 장단에 맞춰주지 말자 싶었어요. 그래, 결혼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근데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결혼 앞둔 새 신랑이 이렇게 전 여친한테 연락하는 거, 네 와이프 될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내 와이프는 쿨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 너처럼 구질구질하지도 않고. 꾸미기도 잘 꾸미고 돈도 시원시원하게 잘 써. 너랑은 완전 딴판이거든. 그래 좋겠다. 그러면 돈도 잘 쓰고 꾸미기도 잘 꾸미는 여자랑 결혼 잘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똥이 아니라 설사 밟은 꼴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참았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에 괜찮은 남자는 없나. 별의 별놈 다 만나는구나. 연애는 개뿔, 진짜 돈이나 벌고 살자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어 달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있어서 새벽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사거리였는데 저는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했는데 웬 트럭이 그대로 오른쪽에서 밀고 나와 제 차를 친 겁니다. 너무 강한 충격으로 저는 잠깐 기절까지 했어요. 눈 떠보니 트럭 기사분이 괜찮냐고 제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쩌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나마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대라 다행이지 다른 차라도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했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목 근육만 좀 놀랐고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 났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차는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거의 반파 상태가 됐더라고요. 구사일생으로 제가 앉아있던 운전석 정도만 괜찮았고 조수석이며 뒷자리까지 다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진짜 천운으로 살아났다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결국 폐차를 했고 저는 한동안은 무서워서 차 없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일 때문에라도 차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새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튼튼하고 안정성 좋은 차를 1순위로 찾은 저는 튼튼하기로 유명한 외제차 브랜드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SUV로 구매를 했습니다. 차체가 두껍고 커서 그런지 좀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직원들끼리 오랜만에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식을 자주는 하지 않지만 한 번 할 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회식을 하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보다 비싸고 좋은 곳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은 일부러 직원들이랑 옷도 잘 차려입고 출근하기로 약속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꾸미고 출근을 했죠. 직원들은 저보고 대표님 너무 예쁘다고 맨날 이렇게 다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쑥스러워서 어떻게 맨날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귀찮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제 차에 직원들 3명을 태우고 인근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예약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차에 지갑을 놔두고 온 게 기억나서 직원들에겐 있으라고 하고 저만 주차장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차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놈을 마주친 겁니다. 윤종찬, 바로 전남친 놈이요. 세상도 좁지.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마주치게 되는 건지요. 그놈은 자기 와이프 같은 여자랑 자기 차에서 내리고 걸어오다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그놈인 줄 알아봤는데 속으로 짜증난다.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냐를 되뇌이며 제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 다시 출입구로 가려는데 그놈이 입구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의아한 얼굴로요. 그 표정은 전에 타던 경차는 어쩌고 저 외제차에서 내리냐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놈 와이프는 지네 남편이 저를 빤히 보고 있으니까 인상을 쓰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전 남친놈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쌩까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리로 돌아와서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니
전 남친네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 자리 근처로 예약을 한 것 같았어요. 아, 마주친 것도 모자라 자리까지 가깝네 싶어서 순간 짜증이 났지만 그냥 모른 척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저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되죠? 그럼요. 회식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시켜요. 와인도 한 병 시키고요. 저는 운전해야 되니까 저 빼고 드세요. 대표님 최고! 이런 회식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많이 비싼데. 괜찮아요.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실컷 드세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옆쪽 테이블에 앉은 전 남친놈이 자꾸 힐끔힐끔 거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고요. 저는 속으로 왜 저러나 싶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옆에 직원이 소곤거리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희 옆 테이블 커플이요.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앞에 앉은 직원도 소곤거리더라고요. 그치, 나도 들었어. 왜 싸우는 거야? 몰라, 돈 어쩌고 그러는데? 남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 그 싸운다는 테이블은 전 남친놈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경을 끄고 있어서 몰랐는데 직원 말론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를 열고 살짝 들어봤죠. 아, 그 얘기 그만하라고. 밥 먹으러 나와서 이래야겠냐? 아, 그럼 어쩌라고. 카드값 내야 되는데. 야, 너는 네가 버는 건 어쩌고 자꾸 나한테 그래. 그리고 그런 얘긴 집에 가서 얘기해. 네가 기어코 여기서 밥 먹자고 해서 예약까지 해서 왔는데 왜 난린데? 자꾸 독촉 문자 오니까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씨, 네가 쳐 쓴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네가 쳤어? 너 말 다 했냐? 내 카드 나만 썼냐? 너도 썼잖아. 네가 신상 구두 산다 어쩐다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 야, 됐다. 진짜 입맛 떨어지네. 대충 대화가 그렇더라고요. 전 남친놈은 창피한 것도 없는지 다른 사람도 있는 레스토랑에서 와이프랑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직원들도 쳐다보는데요. 대화 내용 들어보니 부부끼리 카드 엄청 긁고 다니나 보네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어요. 결국 전 남친놈은 싸우다 말고 짜증내며 밖으로 먼저 나가더라고요. 와이프도 어디 가냐고 하면서 따라가고요. 직원들은 더 싸우지 어딜 가냐고 소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전 남친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유난 떨며 저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더니 아직도 저러고 사네 싶어서 혀를 차고 말았죠. 그런데 진짜 웃긴 일은 그날 저녁 일어났어요. 전 남친놈에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갔니? 아까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진짜 놀랐어. 이 미친놈이 왜 갑자기 연락인가 싶어 그냥 쌩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톡이 오더라고요. 너 엄청 예뻐졌더라. 나랑 만날 때도 좀 그렇게 다니지. 나 아까 놀랐거든. 옷도 너무 예쁘던데? 결혼한 유부남이 어디서 수작인가 싶었어요. 제가 답장을 안 하니 잠시 후 또 톡이 오더라고요. 왜 읽고 답이 없어?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갑기도 하더라. 잘 지내지? 너는 나 오랜만에 봤는데 안 반가웠니? 그때 저는 뭐라고 하나 싶어 일부러 답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엄청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 제가 답장을 보내자 기다렸다는 듯 막 답장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긴. 나 별로 안 좋아. 아까 봤지? 부끄럽게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인 거. 와이프랑 맨날 싸워. 집에 있기도 싫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와이프 욕이나 하다니 얘는 진짜 답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나쁘지 않게 대답했죠. 싸우긴 왜 싸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여자잖아. 잘 좀 살아. 내가 미쳤지. 월에 200 벌면서 쓰는 건 500을 쳐 써댄다. 그게 제정신이야? 쥐뿔도 없는 게 대가리에 똥만 찼는지 무조건 명품 명품. 집에 물건이 아주 넘쳐나. 뜯지도 않은 택배도 한가득이고. 내가 아주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대답이 없자 다시 톡이 왔습니다. 근데 너 아까 그 차는 뭐야? 너 로또라도 됐어? 갑자기 그 비싼 차를 어떻게 샀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너 보고 대표님이라는 것 같던데 대표라니? 너 사업해?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보냈습니다. 원래 타던 차 폐차시켜야 될 일이 있어서 새로 샀어. 회사는 예전부터 하던 거고. 예전부터 했다고? 너 나한테 직원이라고 했잖아.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돈돈거리는 남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겨워서. 전 남친은 한참 뒤 답이 오더라고요. 그 액세서리 쇼핑몰을 너가 하는 거라고? 거기 엄청 비싼 것만 팔았잖아. 쇼핑몰이 얼마나 잘 되길래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랑 식사를 해? 할만하니까 하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너 나 만날 땐 돈 진짜 안 썼잖아. 맨날 거지 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고. 근데 네가 대표라니 좀 놀랍다. 그 차도 그렇고. 내 맘이지. 그럴 만한 능력 되니까. 나랑 만날 때 얘기 좀 해주지. 난 몰랐어 전혀. 솔직히 그런 부분 빼곤 너랑 나 잘 맞았잖아. 서로 많이 사랑했고. 저는 육성으로 지랄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더 하고 그쯤에서 남친과의 톡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인데 이런 식으로 톡 주고받는 건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마지막 톡을 썼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너한테 왜 하니? 했으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생충이야 뭐야. 그리고 결혼까지 한 남자가 나한테 톡은 왜 해?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땅에 발 좀 붙이고 살아. 분수에 맞지도 않는 사치 부리지 말고. 남한테 네 와이프 욕하는 짓도 그만해. 사기 결혼? 웃기고 있네. 그 여자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 사기 결혼이라 생각할걸?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네 와이프 SNS로 지금 한 대화 그대로 보내줄 테니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보내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까 제 차랑 대표님 소리 듣고 다시 찝쩍거리려고 하는 게요.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기는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보내며 비꼬는 소리 해댔을 때 저는 별말 못한 게 열받았는데 뒤늦게라도 하고 싶은 말 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지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제가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고 마음에 좀 새겼음 하네요. 갑자기 생긴 돈, 그것도 어머니 사망보험금 가지고 부자라도 됐냥 허세 떨고 살더니 앞으로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